자, 원격 근무 이제는 뭐 거의 일상이 됐죠.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원격 연결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오늘은요, 이 원격 접속 보안을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VPN 터널 같은 기본부터 클라우드 엣지라는 최신 기술까지 단계별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연결은 정말 안전한가? 안타깝게도 VPN을 쓰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순 없습니다. 데이터를 몽땅 유출시킬 수 있는 아주 교묘한 구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주범이 바로 이 분할 터널링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부 데이터는 안전하게 암호화된 VPN 터널로 보내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하는 다른 데이터는 그냥 일반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해버리는 방식이에요. 데이터가 갈림길에 서는 거죠. 한쪽 길은 경비가 삼엄한데 다른 쪽 길은 그냥 활짝 열려있는 뒷문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할 1단계 방어선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예외를 두지 않는 거죠. 모든 트래픽, 그러니까 회사 업무든 개인적인 웹서핑이든 전부 다 안전한 VPN 터널 하나로만 다니게 강제하는 겁니다. 이걸 전체 터널링이라고 불러요. 이걸 구현하는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오픈 VPN을 쓰는 건데요. 오픈 VPN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설정을 푸시해서 말 그대로 밀어 넣어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너의 기본 인터넷 길은 무조건 이 VPN이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만약에 VPN 연결이 잠깐이라도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자체가 그냥 먹통이 되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다행히 오픈 VPN은 이 문제를 아주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원래 있던 길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더 구체적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임시 우회로 2개를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럼 모든 차들이 그 우회로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VPN이 딱 끊기면 이 우회로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고속도로가 바로 다시 나타나니까 인터넷이 끊길 일이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강자 오픈 VPN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터널링 기술의 새로운 세대, 바로 와이어가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같지만 철학 자체가 달라요. 훨씬 더 단순하고 빠릅니다. 와이어가드의 핵심은요, 운영체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커널 공간에서 직접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픈 VPN이 일반 유저 공간과 커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작업들이 있거든요. 와이어가드는 그런 걸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4000. 이게 바로 와이어가드의 전체 코드라인 수예요. 반면에 오픈 VPN은요, 10만 줄이 훌쩍 넘습니다. 코드가 짧다는 건 버그가 숨을 공간도 적고 해커가 공격할 틈, 즉 공격 표면이 그만큼 작다는 뜻입니다. 훨씬 안전하죠? 와이어가드는 설정도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딱 한 줄, allowed IPs equal 0.0.0.0/0. 이 설정 하나면 모든 트래픽을 터널로 보내는 게 끝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설정이 동시에 강력한 필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놈이 내 IP 주소인 척 위장해서 들어오는 IP 스푸핑 공격까지 막아줘요. 일석이조죠. 자, 이렇게 프로토콜을 잘 선택하는 게 1단계였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용자가 그냥 꺼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정책을 통한 강제입니다. 사실 보안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용자가 답답해 하면서 VPN을 그냥 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에서 정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기업들은 보통 GPO나 MDM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이걸로 뭘 하냐면 사용자 기기의 네트워크 설정을 아예 잠가버리는 거예요. 사용자가 마음대로 VPN을 끄고는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모든 기기가 똑같은 보안 규칙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상시 연결 VPN, 즉 Always On VPN입니다. 이건 사용자가 선택할 틈도 주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를 켜는 그 순간부터, 심지어 로그인 하기도 전부터 자동으로 VPN에 연결됩니다. 보안에 빈틈이 생길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VPN 연결이 아주 잠깐, 정말 눈 깜짝할 사이 1초라도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컴퓨터는 보호막 없이 인터넷에 직접 연결을 시도하게 되고 암호화되지 않은 민감한 데이터가 그대로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찔한 상황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바로 킬 스위치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VPN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인터넷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그냥 다 차단해버리는 비상 정지 장치 같은 겁니다. 주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대형 참사를 막아주는 그야말로 생명줄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로토콜과 정책이라는 좀 미시적인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판을 바꾸는 아키텍처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바로 보안과 성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세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에는 항상 딜레마가 있었어요. 전체 터널링으로 모든 트래픽을 본사로 보내면 안전하긴 한데 너무 느리고요. 그렇다고 분할 터널링으로 일부 트래픽을 풀어주자니 보안에 구멍이 생기고요. 보안이냐 성능이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죠. 사세는 이 해묵은 딜레마를 아주 영리하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기존의 본사 데이터 센터에 있던 그 무거운 보안 장비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디에 있던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엣지에서 보안 검사를 받게 하는 거죠. 사세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웹 게이트웨이처럼 보안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묶어 제공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전체 터널링처럼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오히려 분할 터널링보다 더 빠른 성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가능해진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현대의 보안은 하나의 완벽한 도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겹의 방어 계층을 촘촘하게 쌓아 올리는 일종의 심층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룬 방어 전략들을 이 표 하나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프로토콜 레벨의 오픈 VPN과 와이어가드부터 정책을 강제하는 GPO, MDM, 만일을 대비한 킬 스위치, 그리고 아키텍처 자체를 바꾸는 사세까지 각 계층이 어떻게 보안을 강화하는지 한눈에 보이죠?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안은 거대한 성벽 하나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여러 개의 스마트한 검문소를 설치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바로 효과적인 원격 접속 보안의 핵심입니다. 결국 보안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계선을 지키던 시대에서 이제는 분산된 클라우드 환경 곳곳에 지능적인 검문소를 두는 시대로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